가족분들 곧 출발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속초 하나리조트에서 금강산으로 향하는 버스의 출발 시간이 8시 반입니다. 그런데 상봉동 이산 가족들 7시 반부터 이미 버스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아마도 60년간의 그 한과 기다림을 좀 참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버스가 총 30대 정도가 됩니다. 이 버스가 1시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서 고성 CIQ에 도착을 하면 이곳에서 핸드폰 정도를 맡기고 군사 분계선을 통과해서 다시 북측 CIQ에서 수속을 받게 됩니다. 이 시간이 4시간이 걸립니다. 자, 상봉단의 이런 입국 절차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영선 기자. 네, 지금 버스가 막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해요. 네. 이제 금강산에 언제쯤 도착을 하게 된 겁니까? 예, 참가자들은 이제 버스를 타고 육로를 통해서 금강산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요. 이제 조금 뒤인 8시 반에 딱 출발을 해서 강원도 고성에 있는 남북 출입사무소에 도착해 출경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1시쯤에는 북쪽의 그 군사 분계선을 넘고 12시 반쯤에는 금강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실 군사 분계선이 없으면 이곳 속초에서 금강산 면회소까지는 차로 1시간 조금 넘으면 도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직선거리로 60여 킬로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남과 북의 그 출입 심사를 모두 받아야 해서 65년 동안 가지 못했던 땅을 4시간에 걸려서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산가족이 이제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북한이 이제 비교적 까다롭게 그 심사를 하기 때문에 도착할 때까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이산가족 취지에 맞게 이 입국 심사 조금 더 간단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버스가 많습니다. 일단 이번에 취재 지원단과 뭐 여러 가지 합쳐서 500명이 넘는다 그래요. 네. 도대체 몇 명이나 이번에 방북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준비하는 겁니까? 예, 아시다시피 1차와 2차로 나눠서 방북을 하게 됩니다. 일단 북한에 있는 그 북측의 96가족이 남한 쪽에 그 380여 명의 가족을 만나려고 하고요. 2차에서는 남한의 90가족이 북한에 있는 180여 명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고령자가 제일 많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젯밤에도 계속 의사들이 돌면서 진료를 했는데 다행히 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이 고령자가 중요한 변수인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 20차 이산가족 상봉에서는 이제 95% 이상이 80세 이상입니다. 고령자가 많다 보니 건강상 갑자기 안 좋아져서 상봉을 포기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애초에 북측에서는 97가족이 만나려고 했지만 건강상 문제로 한 가족이 포기해서 96가족이 그리던 가족을 만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인 대한적십자사는 이곳에 36대의 이제 휠체어를 준비했는데 벌써 3분의 2가 사용될 정도로 이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통일부는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은 만큼 안전과 건강을 이제 최우선으로 삼고 예전보다 더 많은 의료 인력과 앰뷸런스를 준비해둔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막 출발을 하려고 하는 준비인데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당초 8시 반 출발 얘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짐들이 있어요. 이래서 수속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선물들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건지 좀 확인을 해봤습니까? 예, 이산가족 상봉이 이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제 이번에 20차례까지 진행이 되면서 선물도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북한에서 못 먹고 산다는 그 인식 때문인지 먹을 것이 가장 많았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식료품이 있긴 하지만 구급약이 일단 주를 이뤘습니다. 구급약에는 언제 어떨 때 먹는 건지 구급약에다가 꾹꾹 눌러서 써놓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날씨가 추워진다고 해서 방한복이나 네일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네, 지금 보니까 뭐 방한복이나 뭐 약, 뭐 초코파이 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북에 계신 가족들한테 전해주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포장을 해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참가자들은 또 더 주고 싶지만 북한에 가져갈 수 있는 짐의 양이 제한돼 있고 또 품목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더 못 가서 아쉬워하는 모습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역사적인 단체 상봉이 처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이산가족 상봉하면 전 국민이 울음바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풍경이 좀 바뀌었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전쟁통에 헤어진 자식 한번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20차 이산가족 상봉에는 북측과 남측 모두 180가족이 넘게 참여하는데 이 가운데 부모 자식 상봉이 이뤄지는 가족은 18가족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북측은 평균 수명이 우리보다 짧아서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북측에 부모님이 남아 계신 경우는 5가족, 남측에 부모님이 남아 계신 경우는 13가족입니다. 이렇게 직계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집은 형제, 자매, 사촌, 조카 등을 만나고 있는데요. 모두 고령에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되지 않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시간도 짧고 몸도 따라주지 않는 것인데요.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산가족 정례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어제 통일부 장관이 이곳에 와서 정례화를 하겠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버스 출발이 8시 반인데 조금 사람이 많다 보니까 조금씩 시간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 북한이 이례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굉장히 조율을 많이 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 전에 일단 그 생사를 확인하기 위한 그 결과를 교환했었는데요. 예전에는 그 북한에서는 그 돌아가신 분의 경우는 그 돌아가신 날짜를 확인해주지 않아서 이제 남한에 있는 가족들이 그 제삿날도 명확히 알지 못해서 답답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그렇죠. 제삿날을 잘 몰라서 뭐 37년간 제사를 지냈다는 그런 뭐 사연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북한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제삿날을 알려주면서 그나마 이제 가족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위안을 삼는 모습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북한에서는 그 상봉 시간을 늘리는데 처음으로 동의한 것입니다. 그 이산가족 상봉의 마지막 순서는 작별 상봉인데요. 이 작별 상봉이 19회차까지는 1시간이었는데 이번에 20회차에는 2시간으로 늘리면서 그나마 그 안타까운 혈육의 정이나마 2시간 동안 느낄 수 있도록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화면에 보니까 지금 응급차, 앰뷸런스 등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고령이다 보니까 이런 앰뷸런스나 의료진이 필요하겠죠. 이번에 의료진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휠체어도 많이 그 사용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많았고요. 통일부에서는 그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일단 삼고 무사히 가족들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산가족 상봉 누구 하나 뭐 사연 없는 가족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오후 3시에 그 사연들이 본물 터질 텐데요. 자, 우리가 어제 취재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65년 만에 남편을 만나러 가는, 그리고 한 번 뱃속에서 보지 못한 아버지를 만나는 아들, 그리고 아내의 모습, 그 우리가 그렸지 않습니까? 가장 절절한 사연이라고 하는데 하나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가장 화제가 되고 사람들이 그 감명 깊게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65년 만에 남편을 만나는 이순규 할머니 사연입니다. 네, 이순규 할머니 지금. 예, 맞습니다. 예, 이순규 할머니와 이제 북측의 5인세 할아버지 사연인데요. 1950년 6.25 전쟁 발발 당시에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순규 할머니는 그 뱃속에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들을 혼자 낳아 키운 이 할머니는 혹시라도 남편이 돌아올까라는 생각에 같은 집에서 계속 살아오셨고요. 또 남편이 그 세상을 떴다고 생각해서 37년 동안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야말로 꿈같은 소식을 듣고 금강산을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부가 만나는 가족은 이번에 2집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100년 가약을 맺었던 상대와 다시 손 한번 맞잡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순규 할머니 저희가 어제 특별히 뭐 오랫동안 장시간 만나서 이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이순규 할머니 옛날에 헤어졌던 남편의 그 신발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만나서 줄 선물이 시계라고 합니다. 시계는 앞으로의 시간을 기억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구두는 왜 그 37년간 구두를 버리지 않는다. 아, 지금 막 출발을 하는 겁니까? 예, 지금 막 이제 버스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8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8시 반에서 한 8분 정도, 8분 정도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한 9시 50분, 10시 안팎에 우리 고성 CIQ 쪽에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버스에 8시 반 출발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저희 YTN은 앞으로 1시간 뒤에 남측 CIQ에서 금강산으로 들어가는 모습 직접 라이브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속초에서 전해드렸습니다.